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20강 법수념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9강에서 저희들이 법수념을 하면서 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딱 내려봤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죠. 첫 번째가 교학적인 측면, 두 번째 수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찰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학적인 측면에서 18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처를 하면은 육근, 그 다음에 육경, 그 다음에 육식, 이거 셋을 합쳐서 우리가 18처라 그러잖아요. 그 육근이라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예, 그걸 의미하죠. 육근은 안, 눈과, 이, 귀와, 비, 코와, 설, 입과, 신, 이 신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에서 인식하는 의식, 그게 안, 이, 비, 설, 신, 의가 육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육경은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육경이라는 게 대상이 뭐였냐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색을 눈을 어떤 그 색이라는 게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눈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이 색이었어요. 눈은 색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이 소리는 색, 읽을 때 이 귀는 소리로 우리가 대상을 삼아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색성, 향은 코는 어떤 향기, 향기로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우리가 색성, 향, 이게 감각, 그 맛을 의미하잖아요. 맛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그 음식이 있다면은 그 대상의 맛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색성, 향, 미, 촉은 우리 뭐죠? 신체. 안, 이, 비, 설, 신이잖아요. 신은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 의에서 의는 의와 그 다음에 색상향 미촉법의 법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육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 의식이잖아요. 의식. 네. 네. 식이라는 게 느끼는 거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상은 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안이비설신의에서 의자와 색상향 미촉법에서 법을 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법이라는 게 뭐였죠? 나를 포함한 나 이외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게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이비 설신 이거는 전부 나 자신에 대한, 나라는 이 아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뒤에 의와 색상학 미처법의 법은 나와 나 이외의 세계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걸 안이비 설신이 법, 의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나는 안이비는 나에 대한 세계고, 의는 나와 나 이외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정확할 겁니다. 네. 법수념을 하는 우리 방법에는 결국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들숨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욕계를 보고, 그 다음에 색계선정에 들어가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색계선정으로 단계까지 확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안이비설신의에서 앞에 나라는 대상과 의는 나와 나 이외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 이외의 세상을 우리가 법이라고 지난번에 정의할 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계 단계의 나를 보고, 욕계 단계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계 단계에서는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이 지구상에 있는 나 위에 다른 물질을 가지고 대상을 삼아야 될 겁니다. 색계에서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 나와 대상으로 삼았던 그 물체들까지도 다 초월한 바깥 세상. 그게 뭘까요? 우주 공간이잖아요. 나라는 거는 욕계, 내가 있는 이 욕계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이 세상이라면은 색계에서는 결국 뭐죠? 나를 벗어난 다른 세계.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 내에서 나를 벗어난 그런 곳에서의 물체를 대상으로 해서 색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은 그 색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는 겁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주 공간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행성이 있잖아요. 예. 그 전체 우주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게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주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 위에 다른 공간을 생각하니까 공무변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허공인 상태, 우주 공간의 허공인 상태가 뭡니까? 변무변처잖아요. 예. 자, 다시 요약합시다. 욕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색계는 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차단해서 수행에 들어가는 거고, 무색계는 나와 그 다음에 나 이외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에서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리가 수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무색계 선정이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과 법률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옛날에 기원전 63년에 키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그 법정관이었어요. 법정관이었는데, 그 집행관이죠. 집행관. 요새 말하면 법정관인데 옛날에 집행관이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법이라 하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이 가리키는
이성이 가리키는 해야 될 일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 법으로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을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 법률이라는 게 뭐냐? 우리 통상적인 사회에서 실제로 제정을 해가지고 집행되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거다. 이게 법이다. 법률이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이루어놓은 그 체계라면은 법률은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법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법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법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법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법 수행을 하는 겁니다. 법 수행. 자, 그러면 법 수념을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6개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몸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을 한 곳에 딱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 마음 자세가 두 번째 가져가야 되고, 첫 번째가 몸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마음 자세가 한 곳에 딱 집중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들숨과 날숨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친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들숨 날숨을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인중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몸 전체에서 잠깐 우리가 알아차는 게 아니고 오롯이 수행하는 끝날 때까지 계속 알아차려야 됩니다. 계속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법수념을 할 때, 특히 호흡 명상을 통해서 법수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단계가 그렇게 6단계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옥사야도, 그러니까 사야도 그러면요,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명상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알아차림을 하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그런 큰 스님을 사야도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파옥이라는 사야도의 그 법수념 그 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몸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몸 자세. 우리가 수행에 들어갈 땐 처음에 몸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딱 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세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죠? 평자세, 아니면 반가부좌, 아니면 가부좌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좌복, 방석이라고 그러죠. 좌복, 방석을 좀 포근한 걸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세를 이렇게 가지런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뭐 일반 사람들은 평자세로 해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눈은 지그시 감고 한 1m 정도 바깥에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혀는 입천장에 딱 갖다 대놓고 입을 딱 다물고, 그 다음에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기회라는 자리, 우리가 그 기회라는 자리에다가 단전이라는 그 자리죠. 배꼽 밑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 3개 정도, 요 3개, 1마디, 2마디, 3마디 정도 밑에가 그 단전 기회라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호흡 명상하는 자세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간다는 게 첫 번째가 수행할 때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생활에서 해왔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내가 무슨 그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수행하는 동안은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긴급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든가 그런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럴 때는 딱 수행 전에 메모를 딱 하세요. 내가 요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수행 중에 무슨 망념, 상념이 들어오면은 그래 내가 메모했던 요거는 요렇게 답변을 해주고 빨리 호흡 명상으로, 그러니까 수행하는 내가 명상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되는 거는 메모를 사전에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몸의 자세가 또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내가 꼭 이루내겠다는 그런 두 번째 마음 자세였죠. 마음 자세는 내가 꼭 이루겠다는 그런 결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결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친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친숙해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숨이 지금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다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접촉 지점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인중에다가 내가 딱 마음을 뒀다면, 그 다음에 이 인중으로부터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요 접촉 지점을 잘 어떻게 해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세 번째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자유롭게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숨에 대해서 그 지점을 딱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청정도론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는 문지기와 같이 생각해라. 문지기는 뭐예요? 지금 들어오는 숨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나가는 대상에만 관심이 있지, 대상이 있지. 문을 떠난 사람이라든가, 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들숨과 날숨에 대해 가지고, 이게 특성을 따지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숨이, 이거 딱딱하다, 부드럽다, 아니면 뭐 매끄럽다, 무겁다, 이렇게 거기까지 특성에 집중해서는 수행에 지장이 온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대해서만 알아차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깨어 있으면 그 미세한 숨까지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도한 노력도, 그 다음에 적은 노력도 해서는, 과도한 노력을 하면은 들숨 날숨에 대해서 너무나 알아차리려고 딱
집중하다 보면은 머리도 아파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적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덜하면은 이게 졸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숨을 적당히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할 때 이따금씩 화가 나고 막 증오심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호흡 명상 중이니까 잠시 너는 가 있어. 나는 그렇게 보내놓고 다시 자연호흡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도 안 되면은 들숨날숨을 했는데 자꾸 망상이 들어오고 자꾸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식간 들숨 하나 날숨 하나 들숨 둘 날숨 둘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헤아리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숫자에 너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숫자 말고 수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어느 집중이 되면 그 숫자를 버리고 들숨날숨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접촉 지점에서 숨 자체에만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접촉 지점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이제 깨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한 15분, 한 20분 정도 계속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행 단계에서 익숙한 단계에 왔다. 익숙한 단계에 왔다. 그러면 그 지점을 접촉 지점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중을 접촉 지점으로 해서 들숨날숨을 해봤는데 그게 15분, 한 20분 가더라. 그럼 접촉 지점을 인중을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호흡 접촉 지점을 사실은 이 배꼽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배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숨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 지점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단전을 통해서 접촉 지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백회를 통해서 접촉 지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촉 지점이 백회로 하느냐, 인중으로 하느냐, 배꼽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 단전, 기회라는 자리를 우리가 접촉 지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내가 집중이 잘 되더라 하면은 그걸 접촉 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접촉 지점에서 너무 막 지점을 하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상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잠시 나와서 물 한 컵을 드시고 그리고 다시 접촉 지점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 가서 전 과정에 대해서 들숨과 날숨을 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약 30분 이상 정도 되면은 대단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알아차릴 때 숨의 길이를 굳이 내가 이게 짧은 숨이냐 긴 숨이냐 이거를 구분하려고 또 조정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호흡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숨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숨을 들이쉬고 나가는 이 자연 숨을 1시간 이상 내가 집중하고 이게 약 한 3일 이상을 내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거를 집중 표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대상을 그 대상을 인중이면 인중 아니면은 백회면 백회, 배꼽이면 배꼽 아니면은 단전이면 단전 그걸 표상으로 삼아서 집중에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중 명상 중에서도 호흡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움직일 때나 가만히 멈춰 있을 때나 좌 앉아 있을 때나 와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자기 직전에 좌 와 누워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움직일 때나 묵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어묵 동정 가만히 자선하고 있을 때나 뭐 관계없습니다. 행주자 어묵 동정 그러니까 으로 호흡 명상, 집중 명상을 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이 숨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호흡이 자연스럽게 빈틈없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무건 수행을 통해서 해야지만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가 만약에 증오심이 생긴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시고 자해 명상, 자비 명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 명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해 명상, 자비 명상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해보시고 자비 명상은 뭐였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비를 연민심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민심을 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호흡 명상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욕계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을 하고 색계에서는 나 이외의 지구의 어떤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무색계에서는 지구를 떠난 우주 공간에서의 공무변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을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해줘? 그때는 공무변처에서는 무색계에서는 대상을 삼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텅 비어 있는 데서 공무변처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의식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유 처정 단계에서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멸진정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행 방법을 확대해 들어가시면은 궁극의 목적인 멸진정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참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6개 단계에서는 나의 신법을 통해서 내 몸과 내 느낌과 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호흡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계 단계에서는 저 해가 떨어지는 석양 꼬치 해수욕장에 지금 해가 뚝 떨어진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색계 단계에 들어가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은 무색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공무변처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색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평안한 상태까지 내가 다 멸하는 단계가 된다면 성성적적한 깨달음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계를 직접 실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 한번 저 서해안의 꼬치 해수욕장에서 해변가에 딱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승수념, 승가에 대한 수념에 대해서 공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법수념에 대해서 체계를 잡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수행의 모든 그 절차를 밟아서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